제1강에서는 예기에 대한 기초적 이해로서 예기의 성립 과정과 그 편명의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육아의 어떤 경전보다도 예기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 및 사상과 관련된 발언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예기란 책자가 있는지는 몰라도 엄격하게 남녀를 구별하는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은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남녀가 7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한 이불에 잠재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기, 내칙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갖는 의미를 크게 보면 옛 사람들이 내외 사상에 철저했던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에는 남녀 차별과 더불어 여성들에 대한 성적 억압이라는 점도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풀이해 본다면 남녀가 만 7살이 되면 남녀의 성징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름 타당한 견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 역사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을 흔들었던 사건 중 하나인 예송 논쟁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예송 논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상예를 어떻게 치르느냐 하는 것을 두고 벌인 논리 싸움입니다. 이 같은 예송 논쟁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그 결과관을 놓고 볼 때 논리 싸움의 승패 결과는 칼자루보다 더 심한 살육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총칼보다 더 무서운 예가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논어 8일편을 보면 공자의 예의 실천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서 주공의 제사를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자는 예를 행하는 그릇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 경우마다 묻자 어떤 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 추 땅의 사람, 즉 공자를 가리킵니다. 그 추 땅의 사람이 예를 안다고 했는가? 태묘에 들어와서 하는 일마다 묻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공자는 예의 만능 박사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약간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뒤 공자는 제자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예다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이 같은 공자의 발언을 겸사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아울러 예는 그만큼 신중하고도 경건함을 유지해야 하며 형식적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선도 양반 사회에서 예가 없는 무례한 놈이라고 하는 욕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매우 큰 욕에 해당합니다.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를 모르는 것은 짐승이나 다름 없다라는 말입니다. 조선이야말로 알고 보면 예에 의해 죽고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처럼 우리 삶에서 대단한 영향력과 위상을 발휘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날 우리들의 관원상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은 주희의 주자 가래입니다. 그런데 그 주자 가래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사상의 뿌리를 캐다 보면 바로 예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기는 중국의 전 역사는 물론 한국의 전 역사에 걸쳐서 육아의 그 어떤 경전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교 문화가 진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예기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의 예의 제도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